계속 다니고, 걱정해서 조금. 자, 이제 오랜만에 해볼게요. 1911년. 자, 청나라에서 돈 갚으려고 철도에 무슨화했어요. 국유화했더니 제일 먼저 스촨에서 봉기, 폭동이 벌어지고 출동한 신군이 무창에서 거꾸로 청나라에게 봉기를 들었죠. 이때 13개 성도 독립을 하면서 청나라 버렸죠. 이때 등장한 게 둥근원이야, 순원이야. 순원이 등장을 했죠. 그럼 순원하면 1905년 일본에서 중국 무슨 회를 만들었다. 동맹회를 만들었다. 민족, 민권, 민생. 무슨주의를 제창했다. 삼민주의를 제창했다. 그래서 이분이 1911년 무슨 혁명을 일으켰다. 신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래봐야 여러분 요만큼 먹은 거죠. 그랬을 때 청나라의 장군이었던 무슨 스카이가 위안스카이랑 스논이랑 딜을 했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첫째, 청나라를 어떻게 시켜요? 멸망시켰다. 청나라 멸망시키고 두 번째, 바로 1912년 중화 민주주의 공화국 10번 해볼게요. 무슨 민국을 만들었다. 중화민국을 만들게 된 거야. 다 누구 덕이야? 스논 덕이지만 열매는 누가 먹었어요? 위안스카이. 근데 무시 못하는 게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임시지만 자, 스논도 임시 총통이었고 맨 처음에 위안스카이도 임시 총통이었어. 그래서 헌법 만들고 투표해서 정통 나중에 총통이 된 거야. 그럼 재밌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과정 되게 잘 나오죠. 이건 기본이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청나라는 결국 은하철도 999. 뭐 때문에 망하는 거야? 철도의 무슨화? 국유화. 스촨 봉기. 우창의 신군 봉기. 13개 성의 독립. 스논이 등장해서 신의 혁명. 신의 혁명 벌어지고 무슨 민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10번. 중화민국. 이제 청나라는 끝나고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이 된 거예요. 왜? 일본은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 왕이 있는 민주주의.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왕이 없는 대통령. 공화정은 최초 리퍼블릭 누가 되는 거야? 중화민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해볼게. 그러면 1912년 자, 일단 해보자.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인데 아시아 최초의 민주 무슨 정? 공화정인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정이 되었다.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신에 얘네들은 대통령이랑 똑같은 무슨 통이라고 써요? 총통이라고 쓴다. 됐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스카이가 위안 스카이가 임시 총통 하다가 선거를 통해서 정식 무슨 통이 됐다. 총통이 됐다. 그리고 작년 문제. 이때부터 청나라는 음력을 버리고 중화미국부터 이제 무슨 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태양력. 그러면 작년 6월 평가 문제야. 일본은 1873년 징병제 하면서 일본은 1873년에 무슨 역을 사용했다. 태양력. 우리 조선은 1895년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쓰기로 하고 실제 실행한 건 1996년.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1912년 중화민국 때 무슨 역을 사용했다. 태양력. 작년 6월 평가원에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내가지고 많은 학생이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요거 가끔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외우자고요. 일본은 몇 년? 1873년에 태양력. 우리는 언제? 을미개혁 1895년에 태양력. 중국은 언제? 1912년 신해혁명 벌어지고 중화민국 때 태양력. 또 하나 요때 또 하나 이상한 대학이 생겨요. 바로 1898년에 우리가 국자감을 바꿔서 무슨 대학당이라고 했어요? 경사대학당을 자 신해혁명 이후에 그 유명한 무슨 대학교로 바뀝니까? 베이징 대학교. 그러면 오호 1912년 청나라 망하고 중화민국 되자마자 많은 변화가 있었네. 왕이 없어지고 총통.
아시아 최초의 민주 리퍼블릭 공화적 위안스카이가 총통. 또 무슨 역? 태양역. 또 뭐야? 베이징 대학이 됐다. 뭐가? 경사대학당이.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다 잘 나와요. 자, 재볼게요. 그러면 또 하나 해보자. 자, 또 한번 해보자.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중국의 좀 지도를 그려볼게요. 요게 무슨 장성? 만리장성이면요, 요 위쪽이 징징징기스칸 무슨 초원? 몽골 초원이죠. 그래서 요쪽 중국이랑 가까운 곳을 안쪽에 있다. 네이몽고, 내몽골. 그 다음에 여기를 위쪽에 있다. 무슨 몽골? 외몽골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근데 웃긴 게 뭐냐? 요 외몽골이 1911년 신해혁명 벌어지자마자 갑자기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원래 외몽골은 몽골족이었고 청나라에게 병합을 당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신해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니까 야, 어차피 청나라 망했으니까 나 독립할래. 그래서 신해혁명의 영향, 외몽골에서 독립을 선언을 했다. 여기까지 되겠죠?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신해혁명 중 벌어진 거 여차여차 했는데 외몽골이 독립선언한 거지 독립이 된 건 아니야. 독립은요, 따라해봐. 1921년 소련의 도움으로 드디어 외몽골이 독립해서 지금의 몽골 공화국이 된 거야. 자, 구분해보자. 신해혁명 때 외몽골이 독립을 선언했어. 하지만 독립된 건 아니고 진짜 독립은 언제야? 1921년 소련의 도움으로 몽골 공화국이 들어선 거야. 이것도 장난치기 딱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왔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판보이 쪼우. 이분은 세계사건, 동사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해보자. 판보이 쪼우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니까 우리 일본을 배우자. 메이지 유신을 배우자. 베트남 유신회를 만들어서 이분은 1905년에 베트남 유신회 가지고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베트남 젊은이를 유학 보내자. 무슨 운동? 동의운동을 했던 분이야. 근데 결론. 일본이 동의운동 받아들이니까 프랑스가 일본에게 한마디 해요. 야, 일본아, 나 프랑스인데 니네가 베트남 젊은이를 교육시켜주면 우리가 골치 아프잖아. 너 맞을래? 했더니 일본이 난데스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의운동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누구랑 붙어요? 프랑스랑 붙는 바람에 동의운동이 실패. 이때 판보이 쪼우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자, 요게 베트남인데 판보이 쪼우가 계속 독립운동하니까 쫓겨나요. 어디로 가느냐? 중국에 따라해보자. 중국의 무슨 쪼우? 꽝쪼우로 판보이 쪼우가 피난을 합니다. 그럼 물어보자. 최근에 꽝쪼우 뭐 나왔어요? 1760년 건륭제가 영국과의 무슨 무역? 공행무역? 꽝쪼우죠. 무슨 무역? 공행무역? 꽝쪼우. 또 하나 신라 스님인데 봐봐 오랜만에 신라 스님인데 당나라 가서 730년 전후 유명한 스님이 있었죠. 무슨 스님? 해처 스님. 신라 스님인데 당나라에서 어디 가셔요? 인도 갔다 오셔서 당나라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쓴 책이 뭐예요? 왕오 천추 국전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런데 요 해처 스님이 인도 갈 때 출발한 장소가 무슨 조? 꽝저우. 그렇죠? 자, 당나라에서 인도 갔다 왔던 신라 스님이 요번 9월인가? 아니, 9월이래. 요번 7월인가 6월에 대성인가 이투스 나왔잖아. 모의고사. 내가 주고 있었나? 이거? 자, 보자. 해처 스님 알아야 돼요. 연도 730년. 8세기 초. 신라 스님인데 당나라에서 인도 갔다 온 다음에 그 유명한 왕오천축 국전을 썼는데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 교과서 나온 적 있어요. 금강지란 스님이고 불교 중에서도 그냥 하나만 더요. 밀교. 비밀스러운 의식을 좋아하는 대승불교인 밀교 금강지한테 배워서 꽝저우를 통해서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 봐봐. 판보이 쪼우가 꽝저우에 있었는데 신해혁명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들었으니까 그래. 일본을 따라하지 말고 신해혁명을 따라하자. 중화민국을 따라하자. 그래서 이분이 1912년
중화민국이 만들어지자마자 외울게요. 베트남 무슨 해? 광복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베트남 광복회를 광저우에서 만들었다는 거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무슨 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공화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암기해보자.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건설됐어요. 그거의 영향. 외몽골이 독립선언했다. 광저우에서는 판보이저우가 베트남 광복회를 만들었다. 두 가지만 기억하자. 세계사로 치면 뭐랑 똑같아? 7월 혁명의 영향. 그렇잖아요? 2월 혁명. 쫙 외우게 되는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외워보자. 1911년 신해혁명 플러스 중화민국 건설로 그때 벌어진 거. 외몽골이 독립선언하고 독립한 건 21년. 그 다음에 광저우에서 판보이저우가 베트남 열반 무슨 해를 만들었다? 베트남 광복회.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 자, 그럼 신해혁명이 몇 년도야? 1911년이죠. 이때 우리 조선은 일제시대, 무단통치, 헌병경찰, 태형령 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정할게. 자, 그럼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인공. 자, 빨간 거로 써볼게요. 위험한 사람이니까. 위안스카이가 여러분, 이제 총통,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총통도 있지만 이때 중화민국의 의회도 있겠죠. 그러면 봐봐. 총통이 대통령이고 의회가 국회니까 상호 견제하면서 민주주의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총통이 됐자마자 따라해볼게요. 완전 독재를 하고 싶은 거야. 독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위안스카이 견제하겠죠. 해보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스논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숭자오론이라고 이때가 30대인데 솔직히 스논보다 더 인기가 많았대. 근데 이 사람이 30대인데 좀 있으면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민주주의 인사야. 위안스카이 열라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에서 총리가 되는 순간 이제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많이 행사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위안스카이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숭자오론을 암살을 시키는 거야. 암살시키고 더 웃긴 거 의회, 국회를 해산시켜요. 그리고 히틀러랑 무솔리니처럼 위안스카이가 완전히 영구 총통이 되고 완전 권력을 독점해. 그래서 스논이 등장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따라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수도는 어디냐? 봐요, 여러분. 이 당시 수도는 따라볼게요. 무슨 징이에요? 베이징이야. 신해혁명 일으킬 때 수도를 난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스논 때는 난징인데 위안스카이 근거지가 어디야? 베이징이잖아. 그래서 중화민국 만들어지고 조금 지나서 난징이 아니라 정식 수는 어디예요? 베이징인 거야. 그러면 스논이 도망쳐. 또 어디 가느냐? 또 나왔어요. 무슨 광저우로 도망친 거야. 도망쳐가지고 군사를 모아요. 와가지고 반대한다. 위안스카이 원래 원시죠. 위안스카이가 독재하니까 전쟁 일으켰다가 완전 개박살 나가지고 잠시 또 스논이 얼른 도망쳐요. 일본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돼요? 의회 해산하고 숭자오론 죽여버리고 스논도 도망가서 군사 일으켰지만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치고 완전히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때가 대략 언제야? 1913년쯤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냐? 해볼게.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스논은 무슨 치칭해요. 자, 보자.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제국주의가 다 뭔지는 알죠?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한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개발하는 나라가 바로 제국주의죠. 땅 따먹게 한 나라들이죠. 그러면 제국주의들끼리 패싸움이 나요. 해보자. 천천히.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원래 이탈리아였다가 빠지고 무슨만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가 솔직히 땅 따먹게 하다가 지네끼리 패싸움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1914년에서 1918년 제1차 무슨 대전이 발생합니까? 세계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은요, 여러 원인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무슨 주의야? 제국주의.
조폭들이 땅 따먹다가 지네끼리 칼불이 난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인과응보야. 다른 나라 쥐어짜가지고 잘 살다가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퍼졌을 때 이제 지도 좀 그려볼게요. 자, 해보자. 자, 천천히, 오랜만에. 자, 필요 없고, 여러분. 자,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하얀 걸 해볼까? 여기를 무슨 순이라 불러요? 리순.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렌이라 불러요? 다렌이죠. 리순 다렌은 원래 러시아가 1898년쯤 먹었다가 1905년 포츠모스 조약으로 지금 누가 먹고 있어요? 일본이 먹고 있죠.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1914년이야. 1차 대전 시작했을 때 리순과 다렌은 누가 먹고 있어요? 일본이 먹고 있죠. 자, 봐. 이거 무슨 반도야? 산둥반도. 자, 재밌게 해보자. 산둥반도 재밌게 해볼게요. 우리 역사에서 산둥반도가 나온 적이 있죠. 4세기 백제의 무슨 고왕이, 근초고왕이 산둥반도 쳐들어가서 잠시 먹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또 하나,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산둥반도 하면은, 산둥반도 840년쯤에 장보고가,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여기다 절을 세웠었죠. 무슨 법화원 세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앤린 스님을 일본에 보내줬잖아. 산둥반도. 자, 세 번째. 1898년에 산둥반도에서 무슨 단 사건이 시작돼요? 의아단 사건이 시작된 게 무슨 반도? 산둥반도. 그리고 나서 여기 해보자. 산둥반도에 노란데 여기 꽤 크죠? 거의 반이죠. 산둥반도 여기를 무슨 따오라 불러요? 칭따오. 이 칭따오를 1897년에 누가? 독일이 청나라에게 여기를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해보자. 여기 리순과 다렌 마주보는 여기는 지난주 배웠어요. 웨이, 하이웨이인데, 자, 옛날 러시아가 리순 다렌 먹으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아? 영국이 기분이 안 좋죠. 왜? 영국은 항상 누구를 미워했어? 러시아 견제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리순 다렌 먹으니까 영국이 여기서 얘네 견제하려고 1898년에 영국이 먹은 데가 어디야? 하이웨이야. 쬐끔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산둥반도의 대다수는 무슨 따오라고 보면 돼요? 칭따오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배운 적 있죠? 자, 그러면 해보자. 일본은 1차 대전이 나자마자 영국에게 전화해. 왜냐? 따라해볼게요. 1902년에 1차 영일동맹. 그리고 1905년에 2차 무슨 동맹? 영일동맹 해줬죠. 그래서 일본이 야, 영국아 도와줄까 했더니 영국이 됐어하고 거절해.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본이 배 타고 어디 쳐들어가요? 칭따오를 쳐들어가서 독일군 몇 명 안 되는 거 싸그리 죽인 다음에 여길 먹어버려. 그 근거가 뭐냐? 야, 우리 일본은 영국이랑 무슨 맹이다? 동맹이다. 근데 영국이랑 독일이랑 싸우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고 내 친구의 적은 적이다 해서 영국은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일본이 산둥반도 칭따오 쳐들어와서 독일군 다 죽이고 독일 사람 체포한 다음에 산둥반도를 먹어야 이거 영국 도우려고 한 거야? 산둥반도 먹으려고 한 거야? 산둥반도 먹으려고 한 거죠. 왜? 전쟁의 주요 무대가 어디야? 유럽이잖아.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지금 아시아에 신경 못 쓰겠죠. 이때 일본이 스바라시 잘 됐다. 쟤네들 스바라시가 뭔지 알죠? 알죠. 훌륭하다. 좋다는 뜻. 나 일본어 배웠어 어렸을 때. 얘기 안 했나? 너 고등학교 때 뭐 배웠어요? 그거? 중어? 너는? 언니는? 여기는? 너는? 독일어? 왠지 어울려. 구스타프 막 그런 거. 너 나랑 어울릴 것 같아, 일본어. 아니, 독일어는? 저 프랑스어요. 자, 보자. 근데 현역 때는 한 번 쳤어요. 근데 저 애기는 목소리가 좋아서 뭘 하든 잘할 것 같아. 독일어 그렇게 어렵다며. 그렇지 않니? 아니,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 중에 외국어를 몇 개국어 하는 사람이 있어. 영어, 일본어, 서반어 뭐 하는데, 그 사람 말로는 외국어 중에 제일 쉬운 게 영어라는데.
그 사람 말로는. 되게 어려운 게 이탈리아 서반어랑 독일어 같은 게 좀 어렵대. 스페인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니, 중국어보다 쉬운 게 영어래. 영어가 되게, 나는 인정 못하지. 왜 나는 못하니까 영어도. 근데, 아니, 난 다 못하니까 나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5개국을 거의 완벽하게 했어. 완벽하다는 게 뭐냐. 영어를 쓰면 영어권 애들이 같은 영어권 애들인지 알고, 일본어 쓰면 일본 사람이 당연히 일본 사람인지 알았대. 그 정도로 약간 언어가 좀 타고났나 봐. 그래서 5개국어를 하는데 제일 쉬운 게 영어라고 그러더라고.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수없더라고. 그렇지. 이렇게 웃었는데, 나는 한국어도 대충 하는데, 자, 볼게요. 외국어 다 필요 없고, 영어만 조금, 회화만 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해외 나가서 같이 뭐. 니네들도, 내가 솔직히 유튜브 봤더니, 해외 나가서 뭐 철학을 얘기하니, 역사를 얘기하니, 그냥 얘기하는 거 뻔하잖아. 어서 왔니? 반갑다. 나는 어서 왔어. 몇 살이니? 뭐, 재수했니? 안 했니? 뭐, 그 정도 물어보고. 응? 응? 솔직히 외국 가서 토일렛 말하면서요. 토일렛? 그것도 웃기더라만, 토일렛이 원래 변기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책에서 봤는데, 영국인가 어디는 화장실이 토일렛이고, 미국에서는 레스트룸이라고 그러고, 태국에서는 토일렛. 토일렛 그럼 알아들고, 오히려 레스트룸 그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이렇게 그 나라 언어가 있나 봐. 우리 콩글리시. 그 다음에 태국 분들도 태국 탱글리시라는 영어가 있어. 해볼게. 내가 맞춰봐. You, lie, 뭐든지, lie. 나한테 계속, do you lie? 그래. do you lie? 무슨 뜻일까? 나한테, do you lie? 계속 한 100번 들었어. do you lie? do you like? like란 발음이 안 되시나 봐. 우리는 do you like milk 그러잖아. 거긴 do you like?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볼게. 센트럴 파크. 대충 알겠지? 센트럴 파크라잖아. 아니, 한국어로 해도, 거기. 내가, you know, 센트럴 파크? 몰라. 센트럴 파크. 몰라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센텀 파크! 오케이, 센텀 파크! 센트럴 파크가, 센텀 파크야. 그 다음에 내가, 스위스 호텔, I want to go 스위스 호텔, 뭐래? 아하, 스윗 하니까. 좀 틀리지 되게. 수업할게요. 그래서 영어는 못 알아들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해보자. 1차 대전이 발생하자마자 일본이 따라해볼게요. 1914년 일본이 무슨 반도를 차지했다. 산둥반도 꼭 집어서 독일이 먹고 있던 칭다오를 일본이 점령했다. 그 원인이 뭐다? 자기가 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이랑 같은 편이다 이거다. 하지만 속뜻은 뭐야? 중국의 산둥반도 내지는 먹고 싶은 거죠. 왜? 1차 세계전으로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이때 다 들어갈게요. 이때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가 끝없는 욕심이 생겨요. 뭐냐? 지금 영구 종신, 영원한 대통령, 총통이 됐죠. 의회도 없죠. 자기를 견제할 사람이 없죠. 그러면 사람이 누우면 자고 싶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욕심이 끝이 없죠. 갑자기 위안 스카이가 여러분 이 뜬금없는 놈이 무슨 죄가 되고 싶은 거야?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딜을 해요. 야, 스카이야. 왜? 너 황제 되고 싶지? 어떻게 알았어? 눈에 보여. 그래서 갑자기 일본이 뭐라 그러느냐? 너 잠깐만. 1915년에 일본이 무슨 스카이한테? 위안 스카이한테 요거 좀 도와줘 하면서 21개, 21개 조라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야, 스카이야. 왜? 우리 일본이 요구하는 21개 조를 들어주면 우리 일본이 너 황제할 때 엄청 도와주겠다고 자꾸 꼬시는 거야. 그럼 내용이 뭐냐? 첫째, 산둥반도를 일본이 완전히 먹겠다. 산둥반도를 완전히 일본에게 줘라.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고문 정치를 해라. 고문 정치가 뭐냐? 중국의 정치, 외교, 군사에다가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겠다. 두 번째, 모든 경찰은 일본 경찰으로
임명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일본이 먹고 있던 미순, 다렌을 99년간 더 우리가 가지도록 연장을 해달래. 그리고 모든 무기는 일제만 쓰고 우리의 허락 없이는 절대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지 말래. 이거 거의 한국판 무슨 조약이야? 을사조약보다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쓴원이 막 고민하다가 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쓴원이 오케이를 해. 일단. 순원이 오케이. 아, 쓴원이 아니고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네요. 저 카메라가 문제네요. 한 시간에 한 번은 꼭 나와. 근데 꼭 얘기해줘. 꼭 얘기해줘. 왜냐면은 기분 나쁘니까 얘기해줘야죠. 아니, 얘기해줘야지 내가 수정을 하지. 그래서 다시 해볼게. 위안스카가 일단 잠정적으로 무슨 캐를 해요? 오케이를 해. 그러면은 중국의 중화민국의 백성들 완전 하나겠죠. 가뜩이나 쓴원이 독재하고 있지. 일본이 쓴원을 너무 좋아해. 내가 솔직히 나쁜 사람을 싫어해서 그래. 위안스카이가 싫어서 그래. 위안스카이 가뜩이나 독재하죠. 쓴원 쫓아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본의 21개조를 오케이 하니까 가뜩이나 인기가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장난을 칩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1915년. 일본이 쌍둥반도를 먹은 다음에 외울게요. 21개조를 요구를 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럼 21개조가 뭐냐?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쌍둥반도를 일본이 먹겠다. 그 다음에 리슨, 따렌을 99년 더 연장해줘라. 세 번째, 일본이 고문 정치를 하겠다. 일본 사람들을 경찰관으로 채용을 해라. 기타 등등이 21개조야. 근데 무슨 스카이? 절대 쓴원이 아니에요. 무슨 스카이가? 위안 스카이가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에 요거를 오케이를 했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해보자. 재밌는 얘기. 요 위안 스카이가 부인이 한 20명 됐나 봐. 부인이. 근데 이 중에 8명이 조선인이야. 왜냐? 위안 스카이가 출세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야? 이모군란 때 진압하면서부터거든. 아니, 갑신정변 때 엄밀히 얘기할게요. 이 이모군란은요, 이모군란 끝나고 흥선이가 권력 잡고 있을 때 기습해가지고 90군데 죽이고 흥선이 납치한 새끼가 위안 스카이야. 그리고 권력 잡은 다음에 갑신정변이 벌어졌을 때 쳐들어가서 급진개파 다 죽인 애가 누구야? 위안 스카이야. 몇 년 동안 조선에 있으면서 조선 연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한 4, 50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눈치는 있어. 뭐냐? 황제가 되고 싶은데 전 국민, 전 세계가 반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얘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아치아치야. 이름이 양아치야. 얘는 아빠가 황제가 돼야지 지가 황제가 되잖아. 근데 보니까 위안 스카이가 바보는 아니야.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황제가 된다고 하면 반란나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들이 딱 봤더니 이 당시 중국에 수많은 신문사가 있는데 다 위안 스카이 눈치를 봐. 왜냐? 맞을까 봐. 그런데 이때 내가 외워왔어요. 순천 일본하는 신문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본이 만든 신문이야. 그래서 위안 스카이 겁내지 않고 막 지르는 신문이야. 그래서 오로지 위안 스카이가 보는 신문이 순천일보였대. 왜? 다른 신문은 다 아부하니까. 그래서 위안 스카이 아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아버지가 보는 신문이 순천일보니까 전문가 데려다가 따로 가짜 짝퉁 순천일보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기사를 지가 조작해. 광주에서, 대치동에서, 안양에서 수많은 사람이 위안 스카이 황제하라고 데모한다고 몇 달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위안 스카이가 황당한 거야. 아니, 국민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막 전국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 보시라고. 순천일보면 일본 신문인데, 일본이 뒤에 있는 신문인데, 얘네 아버지 까는 신문인데 지금 전 국민이 황제라고 난리라고. 해서 위안 스카이가 하하 웃으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여러분 바로 이거 실화야. 100% 실화야. 1916년에 코미디예요. 자, 코미디. 중화민국을 폐지하고 이름도 유치해요. 중화 제국이라고 나라를 만들고 자기를 이제 총통이 아니라 자기를 황제라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딱 부활을 한 거야. 이때 만든 게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국? 중화제국. 이때 뭐야? 이제 황제가 된 거야. 이거 했더니 첫 번째 해보자. 1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 세계 해보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모든 서양 세력이 너 미쳤니? 하고 여러분 반대를 해. 일본마저 반대를 해. 이때 위안스카 약간 놀랬어. 놀랐지만 괜찮아.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잖아. 웬걸? 전국에서 전 국민들이 반대 데모를 해요. 이때 위안스카이가 엄청 놀랬나 봐. 아니 잠깐만.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순천 일보에서 전 국민이 막 황제라고 데모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약간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충격받고 있는데 딸이랑 가정 도와준 아주머니랑 시장 가서 두부를 사오는데 두부를 이제 순천 신보로 싸줬나 봐, 우연히. 근데 딸이 왔더니 아버지가 매일 보던 순천 신보랑 좀 이상해, 내용이. 그래서 봤더니 웬걸 아버지 나쁜 놈 위안스카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딸이 아빠가 보는 신문에 틀 봤더니 완전 딴 건 거야.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부른 거야. 걔가 항상 신문을 가져왔거든. 그래서 일단 가볍게 싸대기 때린 다음에 너 뭐야? 했더니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얘기한 거야. 그때 쓰러져. 한 번. 1차로 쓰러져. 이게 일단 되게 창의적이지 않니? 엄청 창의적이지 않니? 이거야. 네가 수능 보고서 약간 못 봤어. 어떻게? 컴퓨터로 수능 성적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만점을 보여주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 서울대 의대 가야지. 그것도 서울대 의대를 또 이렇게 만든 거야. 나중에 졸업장도 이렇게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는 12년 지나서 자 우리 아들 의사더니 거짓말이지. 그러면 아버지 쓰러지겠죠. 그래서 1차로 쓰러졌는데 여하튼 괜찮아요. 수술을 하잖아. 그래서 쓸런이래. 위안스카이가 자기 부하, 원래는 얘가 데리고 있던 게 신군이었죠. 그래서 얘 부하들을 북양 군벌이라고 그러는데 장군 10명에 100만 명의 직속이야.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전화 걸어서 야, 난데 부하들아 이렇게 된 거 그냥 황제를 해내겠다 했더니 자기 완전 측근들이 형, 내가 형 사랑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전화 딱 끊어버려요. 믿었던 군인들까지 배반을 때린 거야. 그래서 이 전화, 아니 봐봐, 네가 별 4개야. 내가 너를 30년간 키워줬어. 네가 군사 20만 데리고 있어. 그러면 너 플러스 수많은 장군들이 내 부하인데 니네가 지지해서 민난이 아니라 데모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전화 걸었더니 다 전화 끊어버린 거야. 그 충격으로 쓰러져가지고 죽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그럼 위안스카이가 언제 죽는 거야? 1916년에 황제 잠깐하고 내려와서 취소하고 내려와서 여러분 나 황제 안 하고 그냥 총통만 할게 했더니 어떻게 데모가 더 나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황당하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결국 마약쟁이가 아편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 첫째 아들은. 자, 지울게요.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위안스카이,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 위안스카이가 아니었으면 청나라가 안 망했겠지. 안 망했으면은 일본이랑 영국 비슷하게 입헌군주제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전 세계 또 역사가 엄청 바뀌었겠지. 그럼 한국은 또 어떻게 됐을까? 참 이게 무슨 시뮬레이션 있으면 그거 한번 집어넣어서 AI에다가 청나라 안망 위안스카이 우려가서 암살하고 응? 네가 황제하고 응? 자, 됐어요. 자, 그럼 문제가 터졌다. 어떤 얘기를 해줄까? 잠깐만 여러분, 당나라로 가보자. 당나라 때 편하게 들어요. 당나라가 워낙 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방에다가 장군들을 뽑았죠. 무슨 도사? 절도사. 많은 절도사는 5만, 10만, 5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중앙에 황제가 쓸 때는 절도사가 충성을 하다가 안록산에 안산의 이후로 황제가 약해지니까 절도사들이 각각 나라 세워가지고 당나라 멸망시킨 다음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죠. 따라해보자. 907년부터 979년까지 당나라 망하자마자 북쪽에서는 절도사가 순차적으로 5개 나라,
남쪽에서는 절도사가 쬐끄만 거 10개 사와서 매일 싸웠죠. 이 시대를 5대 10국 시대라 부르지. 그러면 5대 10국 시대의 주인공은 뭐야? 절도사. 특징은 뭐야?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있죠. 계속 어디 먹으려고 싸워요? 중앙, 장안 먹으려고 싸웠죠.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걸 알아야지 뒤에가 해석돼. 1916년에 드디어 누가 죽었어요? 스논이 죽었죠. 그럼 해보자. 왜 스논이래 자꾸. 위안스카, 내가 스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선생님 책상에 보면 스논 사진 있는 거 얘기한 적 있나? 없어요. 자, 해보자 여러분. 위안스카 써야 되겠어요. 자, 위안스카이가 죽었을 때, 자, 만주에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장군을 장쩌린이라고 불러요. 얘 원래 마적이었는데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위안스카이 부하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장쩌린은 만주의 별 4개인데 얘 직속 군대가 25만 명. 25만 명. 그리고 여기에 만주에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따로 공군도 있고 군수공장도 있어. 그러면 원래는 누구 부하였어? 위안스카이 부하다가 위안스카이 딱 죽으니까 누구랑 딱 붙어요? 일본이랑 붙어요. 그래서 야 짱쩌리 네 우리 일본이 비행기 주고 군수공장 총공장 돈 대줄 테니까 우리랑 친하자. 만주에 있는 지하자원 좀 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본은 짱쩌린 잘해주면서 얘를 통해서 만주의 이권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또 베이징을 외우지 마세요. 내가 중국식 이름 잊어먹었어. 댄루차인데 단기선한 사람도 누구야? 위안스카이 부하였거든요. 얘도 부하가 한 20-30명만 돼. 그럼 얘는 어디야? 여기 베이징 근자를 먹었어. 그 다음에 이쪽은 예를 들면 풍국장이라고 있거든요. 얘도 별 4개인데 누구 부하야? 위안스카이 부하야. 얘도 군사가 한 30만 돼요. 그리고 양쯔강 쪽에 5만 3만, 5만 4만, 5만 4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위안스카이에게 충성하다가 위안스카이가 죽는 순간 현재 수도가 무슨 징이야? 베이징이죠. 베이징 먹은 애가 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싸우고 얘랑 싸우고 얘랑 힘합해서 얘랑 싸우고 강남 지방은 좀 작아요. 5만 4만 5만 그런 애들이 많어. 뭐 매일마다 싸우는 거야. 이 시대를 따라해볼게요. 이 시대의 절도사들을 군인인데 장군인데 재벌처럼 땅도 가지고 있고 자기 적을 가지고 있다. 10번. 무슨 시대? 군벌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 당나라 망하고 딱 무슨 식국이 온 거야 지금? 5대 식국의 현대판이 온 거야. 언제까지 가느냐? 써볼게요. 위안스카이 죽는 1916년부터 1928년 장제스가 북벌 완수하는 날까지가 군벌인데 더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중화민국 망할 때까지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될 때까지가 다 군벌 시대야. 그때도. 왜 그럴까? 중국이 워낙 크니까 지방 군대가 너무 많은 거야. 그 지방 군대 완전히 없앤 게 내가 알기로는 마오쩌둥 등장하고 나서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교과서상 우리가 언제부터? 1916년부터 1928년까지 무슨 시대다? 군벌 시대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러분? 군벌. 자, 그럼 잠깐만. 그 위안스카이 죽었잖아. 위안스카이 죽자마자 베이징 차지한 애가 이제 그 군벌이 총리 임명하고 국회 임명해서 얘가 짱이 된 거야. 그러면 다른 군벌들은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니까 계속 시비 거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예를 드는 거야. 베이징 먹은 단기선은 영국 육사 나왔어. 얘는 일본이랑 붙었어. 얘는 독일 육사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군벌들마다 뒤에 붙어있는 외세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럼 독일 입장에서도 내가 미는 군벌이 베이징 먹어야지 내가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만주에 누구면 왜 만주일까? 조선이랑 가깝잖아.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는 짱쩌린이 만주 먹어야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벌 시대에 군벌들도 나쁜 놈이지만 그 뒤에 다 제국주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개판 5분전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기가. 여기까지 했어요. 자, 야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 잘 되지. 미안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자, 질문. 1914년에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쳐지자마자 위안스카이에 중화민국은 참전했을까요? 참전하지 않았을까요? 자, 생각해봐. 1914년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위안스카이는 야, 남의 일에 끼지 말자. 뭐를 선언해요?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중화민국 위안스카이는 여기 끼어들지 않았구나. 왜 안 했어? 빨리 황제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위안스카이 죽은 다음에 잘 들어봐요.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원래 중립이었던 미국 배를 격파했죠. 미국이 빡쳐가지고 1917년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해요. 이거 세계사를 해볼게. 세계사 보면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있던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영국에 접근하는 모든 배를 격파한다. 근데 하필이면 미국 승객 5,000명이 탄 걸 습격을 했잖아. 그래서 5,000명 죽어서 미국이 참전을 했죠. 이때 중화민국이 야 잠깐만, 미국 참전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우리도 승전국이 되자. 그래서 미국 참전하자마자 1917년 무슨 민국도 중화민국도 1차 대전에 참전해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무슨 국이 되는 거야? 승전국이 되는 거야. 그럼 OX 해보자. 위안스카이 때 1차 대전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참전했다. X죠. 위안스카이는 중립 외쳤잖아. 두 번째, 위안스카이는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1차 대전에 참전했다. 불가능하죠. 이미 죽었잖아. 언제 죽어요? 1916년. 그러면 중화민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건 몇 년도다?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다. 이거 사설에 나와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막 틀린 적이 많아요. 대충 외워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뭐 할까? 재밌는 거 많이 하죠. 파리 강화회담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3.1운동, 5.4운동 드디어 내가 하고 싶었던 순원의 굽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거 있어.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거 할 거야. 신문화 운동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종칙이 한 1, 2분 남았으니까 오늘 한번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 자, 해보자. 1905년에 러일 전쟁 중이었다. 독도 가져갔다. 그 다음에 순원의 베트남 동맹회. 1905년 을사조약. 그 다음에 1905년에 동의운동. 쭉 해야 돼요. 1905년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을사조약하고 나서 일청, 만주, 선우조약 오늘 배웠죠? 일청, 만주, 선우조약 아까 했었죠? 기억나나 혹시? 됐고. 쭉 나가다가 1907년 동경의 아주아치네. 그 다음에 판저우진의 무슨 우수? 통킹우수. 그 다음에 1908년에 청나라의 무슨 헌법? 흥정헌법. 그 다음에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고 간도협약. 그 다음에 1910년에 한국이 망했죠. 그 다음에 1911년 천천히 해볼게. 철도를 국유화시켰더니 스촨에서 봉기하고 신군 우창에서 봉기해서 13개 성이 독립을 했을 때 순원이 등장을 해서 드디어 신의 혁명이 벌어졌는데 이때 무슨 스카이가 위안스카이가 순원이랑 딜해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1912년 무슨 민국을 만들었다? 중화민국. 신의 혁명과 중화혁명, 중화민국 벌어졌을 때 외몽골이 독립을 선언하고 1912년 판저우진이 꽝저우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한마디로 무슨 죄해요? 계속 독재하죠. 의회 없애버리고 순원 쫓겨나고 송자오련 암살하고 독재하고 있을 때 1914년 뭐가 터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일본이 영일동맹을 핑계로 무슨 반도를 먹어버려요? 산둥반도를 먹어버리죠. 단 1차 대전 터졌을 때 중화민국은 뭐야? 중립이었죠. 그러면 1915년 산둥반도 먹자마자 일본이 21개조를 요구하죠. 산둥반도 우리가 먹겠다.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겠다. 일본 경찰관을 채용해라. 리슴따레를 99년 연장해라. 그렇죠? 요거 사인을 하죠. 사인하고 1916년 중화제국 황제가 됐다가 그만두고 나중에 충격으로 죽죠. 죽고 나서 1916년부터
1928년부터로 중화민국은 있지만 실제 누구끼리 싸우는, 군벌끼리 싸우는, 말만 중화민국이지 베이징 먹는 군벌이 짱되는 무슨 시대가 돼요? 군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1917년에 참전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1차 대전에 참전을 하잖아요. 고생했습니다. 자, 볼게요.